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에서도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치료제까지 부족합니다.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자 증가 추이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재확산 원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8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입원 환자가 전국에 1,464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네.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63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네. 증가세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계속 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재확산의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KP3라는 변이의 등장입니다. 네. 이 변이는 면역 회피 기능, 전파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여름에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이 늘어나고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에어컨을 쓴다든지 등으로 확산이 증가했는 것 같습니다. 네, 변이의 등장에다가 어떤 변이가 잘 퍼질 수 있는 환경,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말씀하신 이 KP3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떤지 또 증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오미크론은 최근에 가장 큰 유행을 하고 있는 변이죠. 네. 우한주, 알파, 베타, 델타 등 많은 변이들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KP3는 JN1이라는 바이러스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행을 했었고 KP2, KP3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데 네. 그 전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네. 또 중증도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대규모의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그중에 일부의 환자들이 중증화되는 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위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이 듣느냐, 새로운 변이가 이것이 또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JN1에 대한 백신을 질병청이 준비하고 있고 계약이 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KP2에 대한 백신을 준비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JN1에 대한 백신이 지금 KP3에 대해서 항체를 잘 만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네. 우리가 공급받을 백신이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신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증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중증도를 80에서 90% mRNA 백신의 경우에, 그리고 감염은 다 막아주면 좋겠지만은 60에서 한 80% 정도 막아주는 게 한 6개월 이렇게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네. 10월에 백신을 맞을 기회가 되면은 맞으시는 것이 특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저하자, 고령자들이 그렇게 맞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상급종합병원, 특히 응급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치료제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떤 상황인지 아울러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응급의료 체계가 특별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당직을 서고 자주 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인력이 부족해서 지쳐 있는 점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약이 그냥 공급이 되느냐, 약이 공급이 딸린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죠. 네. 먹는 약으로 라게브리오, 박스로비드가 유명한데 이런 네. 약들은 지금 유행의 규모가 이렇게 클지 생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입원을 했을 때 렘데시비어라는 주사약, 네. 라게브리오, 박스로비드, 렘데시비어 중에서 주사약은 잘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자들이 중증도가 낮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60세, 70세 사이의 분들은 꼭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제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네. 이렇게 70대 넘어서 75세, 80세 이 정도 되면 약을 좀 구해서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급이 딸리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되겠죠. 네. 그리고 개인위생 같은 마스크나 이런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예방의 유행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행의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했고 또 추석 연휴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네. 보건당국에서는 이번 달에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낙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측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학이 있고 네. 또 추석이라는 대이동이 있어서 쉽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측은 쉽지 않겠지만 네. 우리가 대비를 계속된 유행이 지속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특별히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물러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새로운 변이가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새로이 큰 유행이 생겼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생겼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들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그럼 늘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네, 감기처럼.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제 관심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환자 격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인데요. 그만큼 이 집단 발병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 예방책과 유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당장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10월이 되어서 공급이 재개되게 되면은 변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백신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작용이 크게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네. 백신을 열심히 맞아서 나를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내 주변에 취약한 분을 모시고 있다든지 늘 접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백신 같은 것들을 더 잘 맞고 또 우리가 개인위생 중에서 마스크, 네. 손위생, 그리고 환기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스스로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않고 또 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좀 취약하신 분들은 10월이나 11월에 백신이 공급이 되면 백신을 주사를 맞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특별히 없었으면 네.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